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주간 총정리, 주간의 하드이슈, 그 다음에 종목 업종 총정리에 시작하는 두 번째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전형적인 가을 날씨네요.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지긴 했는데, 날씨 너무 좋습니다. 방송 들어오신 분들 중에 혹시, 시간이 되신 분들은 야외 활동을 좀 하셔도 자외선을 좀 쐬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상당히 좀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정리 부분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그 성장주, 여러분들 그 시장이 워낙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은 아니죠. 몇 년 전에 제가 그 서핑을 한번 배워보려고 양양이나 이쪽에 가서 한 2박 3일 여름 휴가 기간에 가서 잠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중심 잡기가 쉽지 않죠. 왜, 이 파도라는 게 같은 파도가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때 중심을 나와서 일어서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그 몸에서 느끼는 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뭐 파도 오면 일어서는 게 아니라 바로 동작이 바로 넘어지는 동작이 1순위죠. 중심을 못 잡으니까. 3일 정도 하니까 거의 뭐 녹초가 됐다는 그 기억 부분들이 있는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보면 하나의 포인트 부분들이 만약 A라는 흐름 부분이 나왔을 때 그걸 적용을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주도주라는 부분들을 알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되면 정말 쉬운 부분들이죠. 쉬운 부분들인데 자주 바뀌어요. 색깔 자체가 너무 자주 바뀌어요.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전자라는 게임이라든지 바이오가 시장의 주인 걸 알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에서 알고 나서 매매 부분 들어가면 어느 순간 또 바뀌어 있어요. 색깔이 자꾸 바뀐다는 거죠. 그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용운한 이 색깔 부분들은 실적인 거예요. 실적 부분들은 배발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보면 처음 투자하신 분들처럼 처음 초보 투자자분들은 시장의 흐름 부분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노력 부분들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왜 이런 쪽에 투자 심리 부분들이 몰릴까?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업 부분들이 이슈맨이 아침에 그 다음에 주간에 한 번씩 정리를 해드리는 부분이 요즘에 산업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이게 여러분들이 다음에 투자하실 때 그 기반석 부분들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 실적까지 되면 직장인분들이 어떤 성장성 부분들을 보고 실적 기대치 부분을 보고 3년 5년 정도 가지고 가도 돼요. 우리가 1년 이자가 3%도 안 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이는 종목군들은 물론 퍼센티지로는 뭐 종목마다 약간 틀리기는 합니다만은, 글쎄요, 은행 이자에 뭐 몇 배는 이상 버는 케이스가 훨씬 더 확률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차분하게 뭐 본업 하시면서 세컨 잡으로 생각하시고 매달 어느 정도 적립식 부분들을 투자를 하시면 편안한 매매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리 부분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그 게임이라도 성장주들이 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화동은 약간 뒤통수를 맞기는 했고, 지금 보시면 다카 프로그램도 지금 공화당 쪽보다는 민주당에서 더 협력 부분들을 하려고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는 어제 그젠가요? 주중 후반에 지금 청와대에서 인선하는 인사들 어떻게든 다 발목 잡고 다 끌어내려 버리려고 하고 있죠. 기회다 이거죠. 사드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쪽 야당이 정부 지지율 부분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 견고한 성 부분들을 깨지 못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에 미사일 쏘고 사드 설치하고 나니까 반대 여론 부분이 조금 불거지니까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냥 통과 없이 그냥 다 발로 다 걷어차고 있는 거죠. 우리 국민의당 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개입니다만 아주 잘하고 있다는 반어법을 쓰면서 말씀드리면서 계속 그렇게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여담 한번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기조 부분들로 종목권으로 흐름 부분으로 다시 들어가면 주 초반에 이제 중국 위안화가 위안화 관련된 부분에서 역의 선도 거래 관련된 예치금 폐지 부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 전인가 제가 이제 우리가 베이다이어 회의 그리고 이제 10월 중순에 당대회가 있으면서 시진핑 2기 정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되고 그거 과중에 이 예치금 폐지하고 상해종합지수가 고가 돌파 부분들을 근접하는 이런 흐름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물론 이제 이 주가 부분들이 아마 거기에도 이제 종목 차별화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거기에서 이제 올라갈 섹터 부분들은 몇몇 개가 또 정해져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단기 저항대 들어가기는 합니다만은, 단기 저항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긴 해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근데 조금 더 한 번 더 상승파동 부분들을 기대를 상승파동 부분들을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감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사드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입장 부분들에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으면서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쪽에서도 보면 다 얻어맞고 있죠. 얻어맞고 있는데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미국의 사이트에 끼어가지고 좀 이러지도 못하는, 쓸 수 있는 수단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온몸으로 비를 다 맞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없잖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 역의 선도거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 좀 더 강해지고 있는 하나의 시그널 부분들이 좀 될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채권통까지 확대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물론 중국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사드 때문에 지금 그 관련 섹터가 숨죽이고 있고,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면세점이라든지 다들 주가 반등이 나오기는, 흐름상으로는 지금 딱 보면 막혀있는 상태 부분들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이 흐름 부분도 조금 가긴 갈 겁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중국 상해 종합지수의 지수 반등 부분들의 한번 기대 부분들을 좀 열어두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더 그래야지만 나중에 우리나라 업종 군번에도 손분 부분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신용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로 흔들렸을 때 우리나라 전체 지수 다 못 갔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약한 것보다는 강하게 치고 가는 게 이런 사드는 어떻게 보면 서로 그 정치적인 부분에서 기싸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또 다 풀려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되는 여건 부분들입니다. 그럴 경우에 중국 경기가 긍정적인 방향 부분들 가고 있을 때 눌렸던 섹터 같은 경우에 하나의 댐 자체가 풀리면 나머지가 다 순풍을 좀 불 수 있죠. 그런 선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보시고, 초대형 IB 출범 부분들, 특히 이제 발행업 관련돼서 이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한번 예전에 증권업종 부분들 분석을 좀 해드렸죠. 그리고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중견사들, 그러니까 위에 상위 랭킹이 있는 그 자본금이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초대형 IB 출범 관련돼서, 특히 발행업 관련돼서 종금사 직원들을 지금 막 스카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거 하고, 그래서 초대형 IB를 하는 회사들은 이제 규모, 성장의 방향 자체가 약간 틀려지고, 중견사 같은 경우에 지금 무료 수수료 전쟁 부분들로 인해서 컨텐츠 서비스가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그래서 무료 수수료 같은 경우에 지금 NH투자증권이 평생 무료, 그 다음에 KTB가 10년, KB가 10년,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수수료는 기본 추세가 되면서 키움증권이 이것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한 3% 정도 하락했다는 코멘트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증권업종 부분 흐름에서 체크해 두시길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월요일에 나왔던 내용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계속 코멘트를 드리고 있는데, 터키가 풍력이 든 태양광 발전에 3년 동안 8년간 32조 정도 한국 신재생 업계의 기회, 그러면서 이제 떠오르는 게 OCI가 말레이시아 공장의 수익성 개선 부분들로, 그리고
하나 큐셀 같은 경우에 지금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물론 그 방산 쪽에서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조사 때문에 조금 출렁거린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현금 창출 부분들이 상당히 탄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중국, 그 다음에 인도 쪽,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터키도 세계 시장 부분에서 또 규모 부분들이 키우는 역할 부분들 좀 하고 있다 라는 좀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미일 연합 도시바 인수는 저기도 보면 참 변화무쌍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한미일 연합에 들어갔다가 어떨 때는 W 웹스턴 디지털에 손들었다가 다시 그걸 뒤엎고 다시 한미일 연합 쪽으로 지금 살짝 좀 기울어져 있는 상태죠.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좀 드렸지만 하이닉스, 애플,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일연합, 베인캐피탈하고 만약에 저게 중국 홍하이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요건 조금 피곤해져요. 근데 미국에서 워낙 견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 부분들은 조금 진행되기 힘들고, 웨스턴 디지털 아니면 이제 한미일연합인데 한미일연합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생산 부분들을 줄여가는 그 SK 하이닉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거기에 지원군으로 애플이라든지 델, 시게이트, 어떻게 보면 그 제품 부분들을 생산을 했을 때 그 창창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이 대열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달 지금 중순 넘어서 아마 최종 결정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계속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 저렇게 되면 애플의 어떤 선택권을 받은 회사와 받지 못하는 회사들의 차별화되는 부분들은 조금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OLED TV 출하량이 1년 새 140%가 증가됐습니다. LG는 참 많은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답답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술력에 좀 승부를 좀 거는 묵묵한 모습, 진중한 모습, 그런 모습이 참 답답하면서도 좋은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력이라든 실력 부분을 쌓아놓은 게 이제 하나하나씩 빛을 발하는구나 라는 생각 부분 들여서 옆에서 자꾸 박수를 쳐주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캐릭터는 되게 좀 뭡니까, 좀 느리면서 좀 답답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유 내강 스타일로 안에가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OLED TV 출하량이 140% 늘어나고, LG전자는 당연히 같이 늘어나겠죠. 판매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OLED TV의 그 진영 자체가, TV는 소니가 지금 내년에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 2, 3주 전에가 1주가 2주가 아주 전개됐던 내용 중에 소니가 그 OLED TV 패널 부분들을 LG 디플 쪽에서 받아가는데 그걸 배 이상 생산해달라라는 계약 부분을 맺었다는 거 있고, TV 쪽에서는 그게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LG 디플이 잘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LCD 쪽인데, LCD 쪽 그 중소형 패널 있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작은 거. 원래 애플이 아이폰에 뭐 공급 부분들을 했었는데, 아이폰이 이번에 아이폰 X부터 뭘로 바뀌나요? OLED로 바뀌었죠. 그 OLED로 바뀌면서 삼성의 독점 공급 부분들을 좀 진행하고 있고, 그 LG가 다시 이제 뭐 대면적부터 뭐 만드니까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뭐 만드는 건 어렵진 않겠죠. 근데 물론 격차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걸 과정 중에 애플 쪽에서는 독점인 삼성과는 가격 경쟁력 부분들이 안 되니까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방향을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가 LG 쪽에도 오퍼 부분들을 좀 하면서 세컨밴드를 통해서 밴더끼리 가격 경쟁력 부분들을 충동진을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가 대만을 통해 가지고 마이크로 LED라는 기술 부분들이 있어요. 마이크로 LED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뭐냐면, OLED 같은 경우에는 공정 자체가 정말 복잡합니다. 공정 자체가 복잡한데 거기에 많은 기술력과 소재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원가 상승 부분을 시키는 공정 몇 가지가 빠져요.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에는 또 비슷한 경쟁력 부분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경우에는 마이크로 LED 관련된 기술 부분들을 애플이 자체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기술이 확대가 되면 LG나 삼성청에는 좋지는 않죠. 물론 LG 디플도 마이크로 LED 같은 기술 개발 부분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OLED 쪽 같은 경우에, 중소형 OLED 같은 경우는 LG 디플이 중국 업체들하고 납품 공급 부분들이 아마 조만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과 LG, 특히 디스플레이 쪽과
디스플레이 흐름 부분들에 따라서 LCD 라인하고 그 다음에 OLED 라인의 분석 부분들이 틀려요. 동진 세미캠이 저렇게 계속적으로 주가 상승 부분들이 나오고, 작년 재작년에 제가 전에 회사에 있을 때 강력하게 밀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LCD 지금 공장 부분들이 계속 증설이 좀 되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 10세대 이상급 증설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 LCD의 기반 부분들은 전에는 우리가 국내가 기술력 부분들을 가지고 주도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게 이미 중국한테 다 넘어갔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양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서 관련된 장비주들이 1차 상승 부분들이 이끌었다면, 자, 본격적인 양산이 실시가 되면 당연히 소재가 들어가죠. 소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진 세미컴은 이미 중국의 거기 LCD 라인 부분들의 다 근처에 생산 부분들을 도와주고 서포터 역할이야.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날까 걸 고민하는 거야. 그건 당연히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동진 세미컴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신고가 돌파를 하는 이유가 국내 모멘텀보다는 중국 쪽에서 실적 상향 모멘텀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주가의 하방 경직과 우상향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흐름의 연결성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뭡니까? 그 도시바 얘기를 드리면서 애플과 연관성, 애플이 OLED 쪽하고 LCD 쪽에서 어떤 전략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과, 거기에 우리나라 그 업황 부분들, 삼성과 LG의 차이점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부합되는 동진 세미컴, 예를 들자면 특정주가 동진 세미컴 같은 경우는 제가 애착을 가졌던 종목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흐름 부분들까지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월요일 관련된 부분들은 이 정도까지 얘기를 좀 드리고, 자, 화요일을 보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네이버 파파고 서비스가 베트남 언어 4개 언어 번역 기능 부분들을 추가를 좀 했고, 삼성의 JSSD가 생산 초읽기 들어갔고, 금호타이어는 지금 저기는 뭐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패스 하고, 삼성전자 평택공장의 64 랜드 메모리,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의 축구장 400개 크기 30조 투자, 최첨단 64단 랜드 메모리 양산, 슈퍼왕의 2단계 공사 한창. 그거 이렇게 공사 부분들이 진행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나요? 제가 예전에 한 1년 정도 반도체 1년 정도 안 되죠. 반도체 공장에 종사한 적이 있어서 좀 답답해요. 들어가기 전에 방진복을 입고 한번 클린룸 가가지고 먼지 털어내고, 그 다음에 눈만 보이고 나머지는 다 하기 때문에 안에다 덮고 먼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클린룸 만드는 게 가장 기본적인 공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기전자 쪽 보시면서 뭐까지 말씀드리나요? 3D 랜드 관련된 종목권들을 예의주시하시라는 코멘트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죠. 여기다 보시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이 축구장 400개 크기 30조, 뭐 이건 전에 결정된 상황 부분들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도 보면 메모리, 비메모리 이렇게 나눴을 때 기존의 뭐 D램과 SSD 쪽 부분들은 물론 공정 부분은 좀 틀리기는 하고 성향 자체가 좀 많이 틀리기는 합니다만은, D램 같은 경우에 이제 미세화가 뭐 계속적으로 더 나가기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EUV라고 해서 그 공정 자체가 들어가면 단가가 좀 올라가긴 합니다. 이게 좀 돼야지만 반도체 미세화 과정에 좀 더 뭡니까 집중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비가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장비 개발이 상당히 많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조금 많이 딜레이 됐던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미세화 과정 부분들은 뭐 상당 부분이 진행됐지만, 아마 제 기억으로는 ASML일 거예요. 그 회사가 EUV라는 장비를 더 생산을 하고 좀 더 뭡니까 안정화가 돼야지만 미세화 부분이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장비 공급 부분들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미세화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진행되지 않고 좀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3D 랜드 쪽은 뭐 도시바가 SK하이닉스가 도시바를 인수하려는 이유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관성 부분들 보시고, 평택 반도체 공장 부분들의 3D 랜드 투자 확대 부분들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한양 ENG라든지 송도 ENG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송도 ENG는 약간 좀 풀리긴 합니다만 아무튼 클릴론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게 여기하고도 연관성 부분들 가지고 있고, 3D랜드 관련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다 같이 관심을 두세요. 3D랜드 부분들은 SK하이닉스 인수 됐으면 좋겠다는 염원하고 시장에서 말씀을 좀 드렸죠. 기본 우리가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 PC 쪽에 쓰는 거 외에 PC 쪽 외에 뭡니까? 뭐까지 보셔야 된다 그랬죠. 서버 쪽까지 보셔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시장 자체가 지금 일이 나면 향후에 뭐 한 10년 안에 100배 이상, 저는 모르겠어요. 10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더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화요일 날 나왔던 내용 중에 이제 폭스바겐이 이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폭스바겐이 2025년도까지 전기차 80종 만든다. 이건 벤츠, 그 다음에 기름에 불을 부었죠. 내용 부분들 보시면 중국의 이제 내연기관, 왜냐면 내연기관에 대해서 중국은 기술력 자체가 몇몇 회사들, 해외 업체들 인수를 하겠습니다는 내연기관에 대한 기술력 부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밀고 있는 게 전기차로 새로운 플랫폼 부분에서 우선권을 잡아가려고 미는 거고, 그래서 중국도 보면 유럽 쪽이 2020년도 전후까지 해서 내연기관 생산 부분들 중단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크게 변동 사항이 없는 이상 자기가 잘하는 걸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폭스바겐도 지난번 디젤 그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좀 됐지만 2025년도까지 전기차, 볼보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이런 기반 베이스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전기차하고 차세대, 하이브리드 담아서 전기차, 수소차 애들이 급등 하나 된 이유 부분들을 제공을 한 거예요. 중국도 휘발유 디젤차 중단, 추진업계 중단 부분들로 하면서,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게 2040년도까지 폐기개혁하고 중국도 비슷한 시점 부분들로 하면, 물론 이건 뭘까요? 지금 그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건 실적이 아니에요. 기대감으로 움직여요. 기대감으로. 시장이 커지니까 2030년, 40년이면 아직도 뭡니까? 10년 이상 남았죠. 10년, 20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바로 뭐 그 회사의 실적이 서프라이즈 날 정도로 바뀌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기대감이 종목군의 반등 부분들을 미리 선반영을 시켜요. 지금 이렇게 되면 선반영을 시키고 선반영이 된 다음에 뭐 짧게는 3년, 길게는 막 10년 동안 한번 파동을 보여놓고 그때부터는 모멘텀 자체가 한번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 반등 부분을 하겠지만 짧게는 3년에서 한 5년 동안 조정파동 부분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가가 뭐 3배, 4배 올라가가지고 어떨 때는 막 10배도 올라간 종목군도 있어요. 기대감 자체만으로 올라갔는데 그게 실현이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이상 부분들은 너무 기대감이 커서는 수급이 막 몰리는데 막상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실적이 안 되죠. 기대한 만큼 실적이 따라가지 못해요. 당연히 그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나올 수가 없죠. 실적이 나올 수 없는데 기대만 하다 보니까 주가 상승은 나왔고 막상 보니까 그 기대감을 반영시킬 만한 실적이 안 나오니까 주가는 계속 조정받죠. 언제까지? 그 기대감에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하락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할 때는 빨리 매매를 하든가 아니면 나중에 실적을 보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어중간하게 들어가면 일이 맞고 저도 맞고 기간 투자 부분들 하게 되고, 그래서 투자가 그때는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라는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이 현재 시장의 주도주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뭐하고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원칙 중에 하나를 잡아두시고 상당히 연관성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세 번째 주간 총정리 2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대감 성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 부분이 나왔을 때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실적 베이스 부분이 됐을 때 투자하는 방법의 어떤 계략적인 그림 부분들을 좀 그려드리도록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좋아요하고 추천하기 버튼은 항상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클릭, 제가 말씀 안 드려 좀 많이 해주시고, 두 번째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